자, 어저께 이제 비원 벙커와 수방사 벙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합참 벙커 얘기도 나왔습니다. 대한민국에 벙커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. 대통령실 밑에도 벙커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, 그 벙커는 이제 성렬이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취임식 때 가르쳐줬죠. 가르쳐줬잖아요. 네. 예, 여기 안에 있고, 전 국민이, 거기 있구나. 잔디밭 밑이 저희가 벙커구나. 오. 라는 걸 알게 됐는데, 이번 계엄을 통해 갖고 수방사 벙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됐습니다. 자, 김병주 의원이 밝힌 이 벙커에 대한 내용들 먼저 뉴스 정리하고요. 그 뒤에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부언들을 좀 더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병주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나온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.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수천 명 정도의 인원을 지하 수백 미터에 위치한 전쟁 지휘소로 쓰이는 B1 문서고에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워낙 충격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니냐, 몇천 명을 지하 수백 미터에 감금하려 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묻자 김 최고위원이 B1 문서고는 전쟁 지휘소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크기다. 그렇게 큰 지역을 검토했던 것은 포고령 위반자가 많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부구치소나 다른 시설 일부 공간만 활용할 줄 알았는데 B1 문서고도 검토를 했고 심지어 이곳에 방첩사 인원을 보내서 정찰까지 시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게요, 규모가 10,000평 정도 된답니다. 그러면 한 3,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거겠죠.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을 모아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요. 3만 명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. 10,000평이라 그러면 3만 명에서 6만 명까지 딱 때려 넣으면 열 수 있는데, 일상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면서 운영하는 걸 따졌을 때 최소 1,500명 이상이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저기를 할 수 있다고 해요. 근데 여기를 작년부터 김용현이가 개보수 공사를 시켰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벙커가 원래 전쟁 대비용으로 돼 있는 건데, 이거를 갖다가 일종의 수감시설화 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지하 감옥을 만들기 위해서 개조하는 공사를 비밀리에 진행을 했다는 거야. 그래서 실질적인 구금시설과 신문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안에 내부 구조를 바꿔놨다는 겁니다. 그것 때문에 미군이 또 빡이 돈 거예요. 나중에 이거 미군이 같이 사용해야 되는 시설 중에 하나인 거거든. 그러니까 이건 보안 시설이기도 하지만 민간인의 접근이 엄격하게 통제되고, 또 거기에 대한 사용 권한이라든지 사용 목적이 분명하게 만들어질 때부터 돼 있는 건데, 여기다가 비밀리에 정치인들 내지는 우리 같은 이름 없는 유튜버 같은 애들을 소리 소문 없이 끌고 가서 그 안에서 구금하고 조사하고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1년여 전부터 김용현은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. 그럼 이 새끼의 생각은 뭐냐고. 정상적으로 사람들 보이는 데서 이렇게 영장 보여주면서, 자,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저희랑 가주셔야 되겠습니다, 이런 게 아니야. 5.18 때 본 것처럼 맨 사람을 철사로 뒤로 손목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고 그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해버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. 아니, 이거는 지금 중국이나 어디 악독하다고 소문난 관타모아 같은 데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인권 유린이에요. 사전에 영장 없이 뭐 없이 그냥 계엄 포고령만 가지고 모든 일반 시민을 비롯한 지네가 말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전부 다 그냥 여기다 끌어달라고 수용을 하려고 한 거야. 최소 수백 명, 수천 명을 여기다 끌어 넣어가지고 지네들 권력을 장기 집권하려고 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B1 벙커고요. 네. 이 B1 벙커 이외에 수방사 내부에 군사정찰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나 봐요. 네. 그래서 수방사의 군사
경찰단 지하에 구금시설이 있는데 여기도 국회의원 체포와 함께 이것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12.3 내란 사태 당일 수도 방위사령부 벙커뿐만 아니라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구금시설도 점검한 것으로 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. 방첩사 소속 군인 너댓 명이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미결 수용실에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. 이들은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이 미결 수용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미결 수용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영창으로 쓰이는 시설입니다. 그러니까 왜 안 들어오지? 금방 우리 오빠 여의도 가시면 150명 잡아서 데리고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나라고 계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. 여기 있는 사람들은. 그런데 윤석열은 오늘 나와서 뭐라 그랬다? 아, 내가 국회 팩을 보고 계엄금 뺀 사람이 나야?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윤석열이 얼마나 악랄하게 체계적으로 계엄을 준비했는가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송 작가가 얘기한 대로 김용현은 장군 안 됐을 때부터 대장 못 달았을 때부터 나 대신에 별단 김병주 저 날려버리고 내 쿠데타에서 이 나라 한번 다 뒤집어 엎어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한동네 사는 친한 후배, 충안고 후배 성렬이를 살살살 꼬셔가지고 우리 영구 집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윤석열은 이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 2년 후에 개헌을 하자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도 흥하고 한 거예요. 일단 내가 대통령만 되면 차분하게 준비해갖고 영구 집권 간다. 그러니까 마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사법 개무시해버려. 어차피 앞으로 대한민국은 윤씨 왕조가 지배하는 왕국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.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이 계엄 3인방들이 아주 핀셋처럼 찍혀가지고 승진을 해서 주요 3사의 사령관이 됐는데 이 자리에 가갖고도 정신교육에 관한 국가 간 대적관에 대한 헛소리를 짓거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